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진행할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6강 이동 평균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줄여서 뭐 이평선이라고 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평선은 굉장히 또 매매에도 많이 쓰이고 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주식 강의를 듣거나 뭐 아까 저희 뭐 닥터스탁을 보시거나 그러니까 뭐 5일선, 10일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정배열, 역배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평선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이평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랑 금요일에 제가 이제 출연을 하니까 그때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 평균선 또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대로 보시면은 주가 이동 평균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러니까 주가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평균을 낸 값을 선으로 이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간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선이랑 중기선, 장기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단기선으로는 5일선, 10일선, 20일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기선은 60일선을 중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선은 120일, 240일선, 480일선 이 정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키움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아마 이평선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캔들 밑에 이렇게 선들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50, 20, 60, 120 이렇게 5가지가 딱 설정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41선이랑 481선도 좀 궁금하다 하시면은 지표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5일선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5일선인데 이제 5일선이 이제 5거래일이겠죠. 그래서 5거래일 동안 어떤 주가의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가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날마다 그 종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에 어떤 종가가 있을 거예요. 종가를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5를 한 값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이어가지고 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5일선은 지금 단기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주가의 평균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장기선은 뭐냐면은 장기간의 주가의 평균치를 알 수가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선으로 이제 주가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1선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말로는 21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거 주식시장 기준으로 20일이기 때문에 20거래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달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한 달이 원래 30일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매일 개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만 개장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개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주말이 한 10일 정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로 기준으로 보자면 거래일로 따지면 20거래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1선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한 달 동안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낸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1선이 의미하는 거는 한 달 기간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121선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21선에다가 곱하기 6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6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241선 보시면 이렇게 2배 해주시면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가 궁금하시면 241선을 지표에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481선은 여기에다가 또 2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년 기간 동안 주가의 평균치를 연결한 선입니다. 그래서 2년치가 궁금하시면 또 지표에다가 추가를 해보시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의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평선은 지지선이 될 수가 있고 저항선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때도 이제 지지랑 저항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이평선도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법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실 거는 뭐냐면은 캔들이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위에 있을 때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캔들이 위에 있잖아요. 캔들이 이평선 위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이평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캔들이 이평선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단타나 단기로 이렇게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 5일 동안 그렇게 이제 매수를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평균 단가를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의 평단가를 이 선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캔들이 이렇게 밑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여기 현재가가 이 위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랑 이거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가가 이 5일간의 평균 가격보다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단기나 단타로 좀 들어오신 분들이 손실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5일 동안의 평균치가 이 가격인데 지금 주가는 현재가가 지금 여기 밑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단타나 단기 대응으로 이제 좀 들어오신 분들이 손실 중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요 정도 이제 현재가가 형성이 되는데요. 계속 뭐 이렇게 주가가 좀 회복을 해가지고 5일선을 돌파를 하려고 한다. 요 상황에 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은요.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본전 심리.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려 있다가 뭐 단타로 들어갔어요.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물렸다가 이제 제 가격이 왔습니다. 본전이 오게 되면은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회복을 해가지고 5일선 가까이 왔어요. 그럼 내 본전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 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부딪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이 캔들이 이평선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반대의 상황이요. 캔들이 이 위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평선 위에 캔들이 있어요. 이 상황을 또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위에 위치해서 현재가가 한 요 정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근데 5일 동안 이제 단기나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의 평단가가 한 요 정도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심리가 나오나 좀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현재가가 요 가격보다도 훨씬 이렇게 위로 떠 있잖아요. 보통 이제 갭상승을 할 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이평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심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이만큼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매도를 해가지고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주가가 이평선이랑 멀어지잖아요. 그럼 가까워지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볼 때요. 매수 타이밍 보실 때 이렇게 이평선에서 멀리 떠 있을 때 있죠. 갭상승했을 때 그때 잡으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원리상 계속 이렇게 떨어지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갭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은 거의 좀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려오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갭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이 막 따라잡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수를 언제 하셔야 되냐면은 이평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때 이때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에서 가까울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평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게임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굉장히 급락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차트는 어제 준비를 했어요. 어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또 예측이 좀 맞았던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11월 11일 바로 어제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렇게 갭으로 떴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평선 나오죠. 여기가 5일선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11선, 노란 선, 막 이렇게 21선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마지막 캔들이요. 이평선이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에서 지금 엄청 이제 갭상승했죠. 그래서 시가부터 어마어마하게 이제 떠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27%까지 급등을 해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종가 마감할 때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이거 마감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갭으로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평선으로 이제 가까워지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 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 이평선으로 이제 가까워지려는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만큼이 수익 중이니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매수하면 안 돼요. 진짜 여기에 물려가지고 상한가 갈 줄 알고 여기 20%막 급등할 때 이렇게 따라잡았다가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갭 상승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매수 타이밍은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평이랑 가까울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예요. 지금 보시면 이때가 베스트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평선이랑 가까울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때도 지금 괜찮죠. 이렇게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갭으로 떴을 때 여기는 좀 위험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제1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어떤 거 설명드리고자 하자면은 이평선이 저항이 될 수가 있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대로 차트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윗꼬리가 엄청 길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회색이 내려오고 있죠. 회색선, 121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한다 그랬죠? 장기간 동안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입니다. 근데 121선이요, 6개월이에요. 그 6개월 동안 계속 지금 물려있는 겁니다. 캔들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 6개월 동안 물려있는 분들이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본전이 온 거잖아요. 당연히 그거 팔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분들의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지만은 윗꼬리 달고 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항 역할을 한다. 됐죠?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윗꼬리가 엄청 길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를 돌파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시도를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그러니까 121선을 약간 돌파는 해줍니다. 위로 캔들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장 마감할 때 보니까 결국에는 음봉이 엄청 커지면서 다시 121선 아래에서 마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돌파는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이때도 또 흔적이 있네요. 이때는 보시면은 이 초록선이 61선이에요. 그러니까 돌파를 했다가 다시 엄청나게 큰 음봉이 나오면서 결국엔 돌파를 못하고 다시 완전히 하락 전환해가지고 최저점을 찍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저항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은 꼭 한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 저항을 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살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이 차트로는 제가 실제로 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을 이제 예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랑 저항을 대체 어떻게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방이라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물류 관련주입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물류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전력난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요소수도 막 품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물류 대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11월 5일자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에 단타로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초록선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61선이에요. 61선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막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평선에서 가까울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제 모멘텀도 있고 또 61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장 초반에 이제 매수 추천 4,995 한 요 정도 가격에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날 이제 뭐 모멘텀도 있었고 또 거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중에 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한 10% 정도 수익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요. 근데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데 이제 저도 그 매도 타이밍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팔지 계속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요 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121선.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얘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평선이 여기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요 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수익을 최대로 좀 극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못하는 상황 둘 다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1분봉으로 좀 지켜봐 보니까 요 가격대 있죠. 5,500원. 요 저항대. 그러니까 요 가격에서 좀 횡보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돌파를 못 해주고 계속 너무 이제 횡보가 길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매도를 전량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오후장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오후장에 이제 다시 이게 쭉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장기선 있죠. 장기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돌파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돌파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1약품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돌파를 하려다가 윗골이 엄청 길어지면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그런 캔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5,670원까지 장기선까지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오후장 되니까 이거 윗꼬리가 달리면서 완전 다 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장기선 돌파를 못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가격을 정말 잘 보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정배열이랑 역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쉬운 개념이고요. 일단 이평선이 어떻게 배열이 됐는지에 따라서 정배열, 역배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배열은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5일선, 20, 60, 121선이 배열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제 단기선이 맨 위에 위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기, 장기 이렇게. 그래서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장기선이 맨 아래로 가는 그런 배열 방식입니다. 그리고 역배열 말씀드리자면요. 역배열은 장기선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장기선이 맨 위에 있고 단기선이 맨 아래로 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실 때 좀 보실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배열 차트입니다. 네, 여기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평선들이 쭉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맨 위에가 5일선입니다. 그다음 10, 20, 60, 120 이런 식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단기선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그리고 장기선 얘가 맨 아래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정배열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보면 캔들이 전부 다 이 이평선 위에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캔들이 이평선 위에 있다. 그러면은 이 평단가보다 지금 높은 거기 때문에 수익 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의 보유를 하신 분들이 다 수익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 물량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본전 심리나 이런 게 없고 그 위에 저항이 지금 없잖아요. 아까 그 이평선이 저항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시면은 이 위에 어떤 이평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계속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배열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상승 탄력이 계속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역배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도 이제 최근의 상황 보시면은 요 회색 선이 120, 60, 20 그리고 나머지 단기선이 있습니다. 5랑 10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얘는 이제 거꾸로 됐죠. 장기선이 맨 위에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딱 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아까 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캔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 위로요. 저항이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저항이 층층이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역배열은. 그래서 역배열이라고 해서 급등이 안 나오진 않아요. 급등이 나옵니다. 모멘텀이나 뭐 재료 뭐 뉴스 있으면요 급등이 나와요.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층층이 저항으로 완전 다 부딪히기 때문에 그 윗꼬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고 싶다. 수익을 내고 싶은데 이제 종목을 고를 거예요. 종목을 고르려면은 정배열이랑 역배열 중에 정배열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역배열은요 저항이 계속 층층이 걸리게 돼요. 계속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네 정배열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정배열 차트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최근의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일선, 11선 그리고 여기 21선 여기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또 이렇게 중기선이나 장기선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캔들 상황이 너무 좋은 게요. 이제 단기선 5일선 있죠. 여기서 계속 지지받고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지받고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상황이 좋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리고 정배열은 위에 저항이 없잖아요. 지금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매도 물량이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붙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슈팅이 나온 겁니다. 네, 급등이 나왔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한국 종합기술 차트 이 종목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시면은 또 최근의 상황 여기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는 역배열이에요. 121선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60, 20,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단기선들이 맨 아래에 있어요. 역배열인데 지금 보시면은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등은 나왔습니다. 되게 이제 20몇 프로짜리 막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긴 했으나 윗꼬리가 엄청 길어집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층층이 이 이평선들이 다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매도 물량 나오고 그 다음 보시면은 완전히 이제 힘없이 또 하락 전환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봉이 또 계속 나오죠.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거의 이제 또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낼 때는 역배열이랑 정배열 중에 정배열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됐죠?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 잠깐 들어갔었는데 이제 오늘 나머지 부분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상황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평선 수렴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시장 상황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제 지수 차트에다가 코스피랑 코스닥 차트에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평선 돌파하는 상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선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중장기선을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기선을 돌파를 했을 때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정배열이랑 그러니까 역배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나려면 이제 역배열은 웬만하면 이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정배열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배열을 선택을 하시는 게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역배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21선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제 그 아래에 이렇게 캔들이 보통 위치하게 되잖아요. 역배열이 이렇게 단기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역배열이 단기선이 아래로 가고 장기선이 위로 가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층층이 계속해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돌파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익이 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배열은 웬만하면 이제 선택을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역배열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종목이 다 안 좋냐, 이거 매수를 절대 하면 안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요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를 차트에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신호가 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장기선을 돌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예요, 이게. 그래서 장기선을 돌파하는 상황은 이렇게 캔들이 장기선 밑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요. 이렇게 돌파를 하는 상황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21선이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장기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여기 밑에 빠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121선은 6개월간의 주가의 평균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장기간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대략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캔들이 밑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주가의 현재가가 여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손실 중이에요. 그래서 장기간 6개월 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대략 지금 손실 중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또 이 이평선이요, 이제 또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래 요 선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게 맞아요. 그래서 장기선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6개월 동안 물린 거예요. 근데 딱 본전이 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장기선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항으로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그런 캔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장기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다. 이러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 종목이 강한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21선, 요 장기간 보유자들의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121선 장기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상황, 이 상황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신호가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차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바른손이고요. 그러니까 바른손을 제가 눈여겨봤을 시점이 10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급등이 뭐 NFT로 엮이고 뭐 컨텐츠로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10월 1일자 그 마지막 캔들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3,925원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거래 실리면서 마감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예측을 해봤을 때는 5천 원까지도 여력이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상황으로부터 거의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예측을 해봤는지 좀 일봉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른손 일봉 차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이제 최근의 상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21선 내려오고 있죠. 회색선. 그리고 60, 그리고 단기선이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선이 위에 있고 단기선이 아래에 있는 거 역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역배열이어가지고 굉장히 원래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역배열은 지금 저항이 이렇게 층층이 있기 때문에 돌파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수익 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최근 상황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 장기선을 돌파하려고 이 121선을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꼬리가요. 엄청나게 길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시도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한가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캔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121선 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1선을 돌파를 해준 거예요.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황 보시면요. 거래까지 실리면서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선을 굉장히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상황을 보시도록 할게요. 그 뒤에 상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한가 간 날이 이날이에요. 10월 1일. 근데 그 이후 보시면은 요 가격에서 좀 횡보가 길어지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에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720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기선을 돌파한 이후에 90% 정도 상승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이 상한가 가기 전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120선이 제일 위에 있고 60, 단기선이 맨 아래로 빠져 있죠. 그래서 수익 나기 불리한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장기선을 이때 강하게 돌파했죠. 그 다음 배열을 어떤지 볼게요. 그 다음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요. 5일선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선, 21선, 그리고 121선이 맨 아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기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선을 돌파할 때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수익 나기 좋은 정배열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기선을 돌파하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기 때문에요. 그럼 그 다음 예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한농화성입니다. 9월 17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보시면은 이제 거래 실리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예측을 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9월 17일에 어땠냐면은 이제 양봉이 좀 크게 나왔죠. 그래서 17,000 얼마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추가 여력이 더 있다라고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그 일봉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9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전 상황 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 상황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색 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선이에요. 그러니까 돌파를 계속 시도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장기선은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돌파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돌파하려고 시도하는데 결국에는 돌파 못했어요. 돌파를 못하고서 이제 하락하죠. 그렇죠?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꼬리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빠지는 흔적이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돌파하려다가 실패합니다. 그 뒤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최저점 찍은 거 보이시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 계속 또 다시 이 121선을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해요.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서 양봉이 이렇게 위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상황 보시면은 거래까지 실리면서 굉장히 큰 상승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선은 지금 돌파를 확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장기선 돌파하는 신호는 여러분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10월 8일입니다. 장기선을 돌파했을 때가 이때예요. 네, 그래서 아까 9월 17일이죠. 이날이에요. 장기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요. 완전히 이렇게 정배열된 거 보실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장기선을 돌파하기 전의 상황 볼게요. 회색 선이 맨 위에 있어요. 121선. 그다음에 60이 그 아래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선 맨 아래로 지금 이렇게 역배열을 하고 있는데 이때 장기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이후에 단기선 5일선이 맨 위로 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121선 이렇게 정배열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기선을 돌파했을 때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잘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예시 보도록 할게요. 대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요소수 관련주예요. 근데 요소수 품귀 현상 아시죠? 그래서 그 비료 관련이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여러 차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 제가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이날 거래가 실리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추가 여력이 더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일봉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요. 이게 11월 4일의 상황인데 이날 거래가 실리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요. 완전히 지금 역배열이죠. 121선이 맨 위에 있고 60, 그리고 5선, 10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배열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 안 좋은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날 장기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마감했죠. 그래서 61선이랑 121선을 한 번에 하루에 돌파를 다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장기선을 이제 하루에 2개나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 상황 볼게요. 11월 며칠이죠? 네. 아까 그 상한가 간 날, 그날 지금 요 상황이고 장기선을 돌파한 이후에 어떻게 되나 보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기선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배열에서요. 정배열로 지금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대유는 또 왜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손절할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기선을 돌파를 했죠. 근데 그 다음 캔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1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타이밍은 이평선에서 가까울 때 지지받고 상승할 때 매수 타이밍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굳이 이제 상한가 간 날 못 잡았다 이러면은 요날 지지선에서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상승할 때 이날 이렇게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꽤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거래일도 마찬가지고 그 이날도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날이에요. 이날도 보시면은 크게 또 좀 윗꼬리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1,300원까지 또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익 실현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요. 이제 장기선을 확실히 돌파를 했을 때의 캔들이에요. 근데 이럴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장기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을 줄 알고 안 판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장기선을 돌파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또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매도를 못했을 수도 있죠. 차익 실현을 했으면 다행인데 매도를 못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날이 너무 안 좋은데 원래는 이 121선을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캔들 보시면은 121선 밑으로 빠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때는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애초에 이제 매수를 했을 때가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가 장기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 선을 깨고 지금 121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이탈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원칙에 좀 어긋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장기선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못했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평선 돌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골든크로스랑 데드크로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 용어가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골든크로스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 일단 크로스는 교차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차예요. 근데 골드가 이제 금인 거 아시죠? 황금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교차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차점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121선 장기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평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선이 이렇게 돌파를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때 지금 보시면 교차가 생기죠. 그래서 이때가 골든 크로스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5일선이 이렇게 밑에 있었잖아요. 장기선보다. 그러니까 원래 역배열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돌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이 바뀌게 돼요. 단기선이 올라가고 장기선이 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 돼요.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역배열이랑 정배열 좀 어려우시다 하면은 이거 저번 강의에 있습니다. 그거 듣고 오시면 되시고,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그 타점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데드 크로스도 볼게요. 데드 크로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로스입니다. 교차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이 데드가요, 죽음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교차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아래로 뚫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아까 골든크로스랑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5일선 단기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121선 장기선이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지금 반대로 예를 들어서 단기선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원래 121선이 이렇게 밑에 있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서 이제 교차가 일어났잖아요. 이 부분이 데드 크로스예요. 그래서 원래 중장기선이 장기선이 밑에 있고 단기선이 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배열입니다. 근데 이제 교차 이후의 상황을 보시면은 장기선이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단기선이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지금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 데드 크로스에서는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정배열이 수익이 나기 좋은 구조이고 역배열이 수익이 나기 불리한 구조인데 지금 이 데드 크로스 딱 이 타이밍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일 때는 여러분들 매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일봉 차트에서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와 머니트리 일봉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NFT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크게 급등이 있었던 종목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이 상황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최근 상황 보시면요. 121선 맨 위에 있고요. 60, 그리고 20, 그리고 아래 단기선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역배열인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 단기선이 보라색이거든요. 이 선이 장기선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여러 개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5일선이 여기 61선 돌파를 해주고요. 또 5일선이 121선 돌파를 해주는 이런 시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일 때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있을 때 충분히 다 매수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상황을 보시도록 할게요. 그 뒤에 상황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네, 근데 골든 크로스를 형성한 다음에 200% 정도 급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상황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기 이전 보시면은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을 때는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TS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고요. 네, 이 종목 보시면은 일단 이 시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라색 선이 5일선입니다. 단기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회색 선이 장기선인데 그러니까 5일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가 골든 크로스예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죠. 그래서 여기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황 보시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사가지고 계속 보유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제 매도를 하냐면은 바로 이때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보라색이 5일선입니다. 근데 이 파란 선이 1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선이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보니까 데드 크로스죠. 데드 크로스일 때는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못 팔았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 보시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죠. 이 5일선이 21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한 번 또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못 팔았으면 이때서라도 이제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랑 그 데드 크로스만 열심히 보셔도 매수 타이밍이랑 매도 타이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파워넷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시면은 이때 보시면요. 이제 보라색 선이 5일선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장기선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시점이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 단기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매도를 하시냐면요. 바로 이때 보면은 신호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5일선이 11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때가 지금 데드 크로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도 타점을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때 데드 크로스일 때 이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최고점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제 데드 크로스 신호가 왔으면은 이때 매도하셔가지고 그래도 요 정도 수익을 좀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 살펴봤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평선이 수렴하는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평선이 수렴을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여러 이동 평균선이 한 점을 기준으로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딱 수렴을 하는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선이랑 11선이랑 뭐 121선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흩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흩어져 있다가 딱 수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한 점으로 모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한 점으로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수렴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딱 한 점에서 모이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계속해서 하락을 하거나 둘 중 하나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급등을 하거나 계속 급락을 하거나 이제 둘 중 하나로 방향이 잡혀요. 그래서 이평선을 수렴했을 때는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잡히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평선을 보면은 어떤 주가의 평균치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선이 5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가 나오죠. 그리고 121선은 보면은 120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주가의 평균치가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완전히 다 제각각인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보유하신 분들 평단가가 요 정도 가격이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는 요 정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가가 굉장히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한 점으로 수렴을 했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맞춰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다 거의 다 평단가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 점으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봉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평단가가 다 같잖아요. 거의 다 같은 상황에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익권인 거죠.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수익권에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했고 양봉이 나왔는데 그 위로 보면은 저항이 없죠.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한 점에서 만났는데 반대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모두 다 갑자기 본전에 있다가 손실중으로 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본전이었는데 손실중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던지게 됩니다. 던지는 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급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다. 그때는 주가가 방향성이 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하거나 계속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평화산업 일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산업 8월 27일자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뿔뿔이입니다. 다 흩어져 있죠. 다 흩어져 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4개의 선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밑에 121선은 안 모였잖아요. 이러실 수가 있는데 사실 실전으로 봤을 때 모든 이평선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한 점으로 모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4개의 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모이고 있고 121선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4개의 선이 지금 한 점에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수렴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지금 이평이 수렴하면서 양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이때가 지금 한 점에서 모였을 때예요. 장대 양봉 나왔죠? 양봉 크게 나왔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계속해서 급등이 여러 차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평 수렴한 이후에 60% 정도 급등이 있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상황 보도록 할게요.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은 이거는 최근 상황은 아니고 작년입니다. 네, 작년 상황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죠. 완전 다 흩어져 있다가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이제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점점 수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까워지다가요. 딱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났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때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되시냐 보면요. 이평선 여기서 지금 수렴했거든요. 원래 흩어져 있다가 수렴했는데 그 뒤로 260%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급등합니다. 거의 이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연속 상한가를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260% 정도 급등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평 딱 수렴하고 잘 잡으면은 또 수익을 굉장히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죠.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AB프로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특이점이 없습니다. 상한가를 간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기로는 여기서 더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봉을 보면서 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네, 주봉 보시면요. 주봉이요. 그 주봉 이제 처음 부분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완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 군데로 모이게 돼요. 그렇죠? 수렴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더니 여기서 보시면은 딱 요 날 정확히 한 점에서 수렴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렇게 지금 한쪽 방향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말씀드렸죠. 이거 방향을 완전히 방향을 아예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요. 아까 제가 그 예측을 했을 때가 1,490원이었어요.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도요. 장난 아니게 지금 급등을 해요. 거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했죠. 수렴한 다음에 지금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0% 정도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평 수렴한 다음에는 방향을 확실히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평 수렴하고 양봉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양봉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반대의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주봉 이제 첫 번째 좀 그 초입부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뿔뿔이 또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다가 여기서 이제 밀집을 합니다. 밀집했죠. 그리고 이제 한 점에서 만났는데 얘는 지금 좋지가 않죠. 보시면은 음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음봉이 이렇게 막 한두 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평선이 수렴하면은 방향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음봉인 거예요. 아까는 양봉이었잖아요. 지금 음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은 잠깐 반등을 하는 듯하지만 저항 돌파를 못합니다. 이때도 잠깐 반등을 하는 듯하는데 저항 돌파를 못해요. 그리고 완전히 최저점 찍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평선이 수렴하고 상승을 하는 상황이랑 이제 급락을 하는 상황 둘 다 보여드렸습니다.